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를 맞아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가 모든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터, 즐거운 배움터,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터가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전남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장석웅 교육감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신년 인터뷰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창사 30주년을 만든 광주매일신문 독자들에게 한 말씀 덕담 부탁드립니다. 광주매일신문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전라남도 교육감 장성웅이 새해 인사 올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전남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코로나19가 여전히 계속될 것 같아서 좀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 전남 학생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전남교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함께 전남교육의 새로운 희망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등으로 유례없는 교육 환경이 조성이 됐는데요. 전남교육 전반을 되돌아봤을 때 지난해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었죠. 교육도 예외는 아니었고 아마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의 안전, 교육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방역이라든지 또는 등교 수업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하는 게 큰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 전남교육의 혁신을 넘어서 미래로 가기 위한 제반 시책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2020년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던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교사들의 열정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학교장 선생님들의 리더십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새해도 만만치 않겠지만 코로나19의 경험, 즉 20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 걸음 더 가는 그런 전남교육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웠지만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육감님께서 지난해 가장 큰 성과로 꼽는 사업이나 정책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시작됐어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학교와 교실에 있어서 인프라는 대단히 좀 부족하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경험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짧은 약 한 달 반 그 정도 기간 중에 교실에 무선 인터넷 설치하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제반 이렇게 기기라든지 하는 것을 갖췄거든요. 특히 그 짧은 시간 내에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남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전남교실론닷컴이라고 하는 학습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도 소개가 되는 우수 사례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니까 이제 급식비가 많이 남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가들이 공급을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농수산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학생 1인당 한 5만 원 상당인데 가정에 2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큰 도움이 되었고요. 학부형님도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범 사례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0년 저희들이 자랑할 만한 것은 2020년에 전국 최초로 그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초학력은 초등학교 1, 2학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40명의 전담교사를 두어서 1대1로 기초 문해력이라든지 수해력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자랑을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올 한 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뭐니 해도 중요한 건 기초학력의 문제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업의 혁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미래 학교 기반 조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조직 문화의 혁신, 이렇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이 기초 학력의 문제.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기초 학력을 책임져야 된다. 책임 교육의 관점에서 기초 학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학력 전담 교사제라든지 뭐 등등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업의 혁신입니다. 기존의 이 오프라인 수업, 거기에다가 온라인 수업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섞는 이른바 블렌디드 수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교사 연수를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그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 그리고 결합하는 블렌디드 수업을 질 높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래교육 기반의 조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고 해서 학교 공간을 혁신하고, 그리고 생태적으로 학교를 재구성하고, 스마트 교실과 같은 에듀테크 여건을 만들고, 거기다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른바 시설 복합화를 꾀하는 한편, 미언단위 아주 소규모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이렇게 분교로 되고, 그리고 학교가 결국 폐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통합 운영하는, 그러면서 9학년제로 해서 교육과정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아주 매력적인 경쟁력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직문화의 혁신과 행정의 혁신입니다.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상황이라든지 또는 정책적 과제라든지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도교육청은 예를 들면 정책 중심으로 재편하고, 실제적으로 학교 단위 사업을 하는 시군 단위 교육 지원청을 강화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그렇게 좀 역할을 재구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교육감님께서 새해 첫 과제로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족과 학습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기초학력이 중요하죠. 특히 기초학력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가 중요하다 그래요. 이때 잡지 않으면 결손이 누적되고, 그래서 학습의 포기,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학교 부적응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 소중한 아이들을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학교에 맡기셨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기초학력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기초학력 그 전담 교사제를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인 2월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60시간 또 기초학력 연수를 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였어요. 이제 30명이 학급당 정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려 5명을 줄였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어요. 학급당 학생 수가 줄여야 담임 선생님이 그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도도 더 가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고요. 교대라든지 사대생들을 이렇게 활용을 한 멘토링,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과 이렇게 멘티 관계를 주선하고, 그를 통해서 기초학력 향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성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것에 앞서서 하나 이제 감사해야 될 게,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 3월, 4월 이후, 즉 5월부터는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등교 수업 비중이 높아요. 특별하게 확진자가 난 그런 학교, 소수 학교를 제외해놓고는 5월부터는 거의 매일 등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에 따른 그런 학습의 격차라든지 결손의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었고, 그것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신
도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빌려서 특별히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전남교육의 현안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전남의 경우 인구 감소하고 학령 인구 이렇게 감소에 따른 교육의 미래가 이렇게 밝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남도 교육청이 미래형 통합 학교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남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도 줄고 있고 또 학교 수도 줄고 있습니다. 매년 약 4,000명 정도 이렇게 학생 수가 줄고 있어요. 학교 수도 보면은 전체 분교 포함해서 한 870개 학교가 되는데 그 중에서 43% 정도가 학생 수 60명 이하 그 작은 학교예요. 심지어는 학생 수 30명 이하 그 작은 학교가 한 185개 정도 되는데 21%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학생 수가 줄고 학교 수가 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에 따라서 농어촌 교육이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농어촌 면 단위에 있는 소규모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이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결국은 폐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중을 통합해서 또는 중고를 통합해서 이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통합 운영하는 학교에는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을 통해서 공간을 혁신하고 뭐 스마트 교실이라든지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그래서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리고 전공 선생님도 최대한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해서 이 학교를 정말 찾아가는 학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매력을 아주 높이려고 해요. 그렇게 할 경우에 통폐합도 막을 수 있고 또 찾아가는 학교, 경쟁력 있는 학교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도시에 있는 읍단에 있는 과밀한 학교, 학급의 아이들이 전학 오는 그래서 이 농어촌 통합 운영 학교도 살고 지역도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2021년에 시범학교 운영 그리고 22년 본격 추진 이 계획을 지금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농산어촌 유학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남의 작은 학교에 대한 그런 가치가 재발견됐어요. 어쨌든 우리 청정한 우리 농어촌 지역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안전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 이후에는 계속해서 등교 수업을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 중에서 등교 수업하는 날이 한 4일, 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개별화 지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환경 생태 교육에도 아주 좋은 여건이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 교육감에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교육감이 흔쾌히 이제 응해서 이 서울과 MOU를 맺고 이렇게 유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대상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 4, 5, 6, 중학교 1학년, 2학년이고요. 최소 6개월 이상 이렇게 전남에 유학 오는 겁니다. 전남에 유학 오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 전학을 와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주소가 이전돼야 됩니다. 그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가에 기숙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또 하나는 전 가족이 이렇게 체류하면서 아이가 학교에 가는, 또 하나는 지역에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기숙하면서 이제 해당 학교에 가는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의외로 가족 체류형이 많아요. 근데 그러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 체류할 수 있는 주택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농어촌 작은 학교가
이제 활력을 받게 될 거고 서울 아이들이 이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유학 오게 되면 어쨌든 마을도 활성화될 것이고 서울 학부모님들이 왕래하고 그러면서 농산어촌 뭐 교류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그리고 어쨌든 마음에 들면 또 아예 그냥 거주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도 뭔가 활력을 불러 넣어 일으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서울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에 있는 경기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광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농산어촌 교육의 활성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확산되고 확대되게 되면은 초등학교 5, 6학년이라든지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에서 하나의 적극적인 교육 과정으로까지 이렇게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기대가 큰데요. 끝으로 전남 도민과 우리 전남 교육 가족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교육은 어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전남교육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넘어서 기회로 만드는 교직원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우리 전남교육이 혁신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그리고 전남교육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표준이 되는 그런 모범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메일 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전남교육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석훈 교육감님으로부터 전남교육의 방향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그동안의 경륜과 열정을 토대로 올 한 해 전남 지역 교육 발전에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